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7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현안 논의,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2019, 8월 시작으로 2021, 2월 완공을 목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 더민주, 부천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샘물자리 보호작업장에서 생산 중인 국수, 누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썹, HACCP 인증이 필요하나 현 시설은 공간협소 및 임차 건물로 개보수가 불가하여 시소유의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작업장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액이 증가되어 사업 완료에 어려움을 예상된다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19, 8월 시작으로 2021,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장애인들 및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자리가 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과 사업의 정상적 완료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되는 예산 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또한 도민의 수준 높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대안 마련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 5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마우스 없이도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총 91종으로 시각장애인용 38종,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27종, 청각 언어장애인용 26종 등 장애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s://www.4u.5.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시 군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지지.go.kr과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2020년 34교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예산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올해 도내 34개 학교에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승강기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84교 가운데 유1교, 초 13교, 중 6교, 고 13교, 특수 1교 등 34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교, 층간 보행 이동이 어려운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등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현재 도내 2,505교 가운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학교는 2,248교로 89.7%에 이른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257교로, 이 가운데 66교는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91교는 공간 협소, 건물 노후, 폐교, 학교 이전 대상 등으로 당장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66교는 2024년까지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또 당장 승강기 설치가 어렵더라도 학교가 학생 수용 계획을 감안해 리모델링 등 건물 개선을 할 경우 승강기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승강기 설치에 선정된 학교는 올해 겨울방학까지 승강기를 설치 완공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2층 이상 모든 교사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 경기도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진행 중인 기부 캠페인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가 많은 지역사회의 호응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53,787명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약 19.4%로 고령 시각장애인 5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마스크 구입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마스크를 사러 나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마스크 손소독제 기부 캠페인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를 3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23일 현재까지 경기도 의정부, 서울 용산, 대구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착한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면 마스크 1778장과 손소독제 66통이 기부됐다. 착한 기부의 물결은 경기도를 뛰어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익명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함께 만든 면 마스크와 필터를 줄 서는 것조차 힘드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편지와 같이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 후원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받은 수많은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아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미신군 아내를 운영하는 후원자는 미신군 프로젝트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작해 기부했다. 미신군 아내는 이런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뿌듯하다며 지금도 2차, 3차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부받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복지관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부 캠페인은 계속 진행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사회나 주민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번호 031-856-53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관 홈페이지 https://www.gb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 보고서 검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의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